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 부분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권영화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뭐, 모르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반도체 업계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논문 한 20편 정도 썼고요. 반도체 분야로. 그 다음에 또 책도 반도체 분야로 한 두 권 정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종대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엠베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반도체 산업의 불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 있는데, 그렇죠. 예, 예. 네, 이런 불황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예, 뭐 신이 아닌 이상 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늦어도 아마 내년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삼성도 감산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그 전기차예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차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쪽에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한 1000개 정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한 2, 300개가 메모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량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분야였는데 새로 생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많이 클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서버 쪽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서버를 또 갖춰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보고 있는 게 또 다른 건데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챗 GPT 보시면은 이쪽에도 상당히 메모리가 많이 쓰입니다. 보통 쓰이는 게 이제 GPU가 많이 쓰이는데요. 보통 이제 폰 노이망 방식에는 보통 CPU랑 메모리가 같이 이제 세트로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그 반도체에 맞는 GPU에 맞는 메모리가 들어가는데요. 고사양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디램 칩을 상당히 여러 층으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뭐 성능도 상당히 좋고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계속 앞으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저는 이제 성장할 거로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 파운드리가 뭐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예,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뭐 TSMC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수율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수율이 나와야만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에서 이제 적자가 안 나고 계속 이제 흑자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율이 상당히 좋다는 거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뭐 메모리가 거의 한 80% 정도 이상 했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불황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 매출도 보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한 25조 이상 이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스템 LSI 쪽도 이 부분도 예, 사실은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 뭔지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그 삼성 반도체 사업부를 보시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메모리 외 사업부예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인데 예전에도 그 2017년도에 삼성 파운드리도 그 안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분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파운드리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는 거죠. 그 사업부는 그 설계를 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팹리스 사업부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엑시노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2017년도에 처음에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온 게 이제 2014년도에 모뎀이 나왔고요. 엑시노스 모뎀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엑시노스 오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엑시노스 커넥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입니다. 근거리 무선 칩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뭐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IoT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게 예전에 이제 고스탑 때 때문에 이제 그 갤럭시 S23에서 완전히 뺐잖아요. 엑시노스를. 그게 이제 24에서 아마 사용이 될 거라고 이제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로 이제 그 중저가 향이 많이 쓰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도 탑재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부터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엑시노스 2400이죠. 이게 이제 탑재가 될 걸로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예전에 고스타트 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내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퀄컴하고 이제 같이 쓰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 다음에 3나노, 2025년도에는 아마 3나노 때는 아마 거의 전량으로 엑시노스가 탑재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은 게 왜냐면 그 중저가 향에서는 그 AP 기업들이 많은 이제 불황을 맞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삼성은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엑시노스 플래그십 이쪽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지금 소니가 많이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미지 센서입니다. 예, 이쪽 시장도 삼성이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도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이제 차량용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10개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계속 수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에는 보통 이제 가격이 뭐 2불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 차량용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는 보통 2배 이상 가격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격적인 면이 좋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한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장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들이 지금 불황을 맞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로지 차량용 반도체 사업만 지금 호황입니다. 지금도 MCU나 뭐 이런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팔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쇼테이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삼성이 좀 늦게 진입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시장의 어떤 파이가 삼성이 들어가기에는 약간 작은 시장이었어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이쪽에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삼성이 7년 전에 하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적자가 나다가 뭐 최근부터 이제 상당히 흑자로 많이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계속 그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삼성은 이제 IDM 기업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분야에서 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메모리 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삼성이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 완성차 기업들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뭐 200개 이상 지금 이제 전기차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예전에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넘버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한 50% 정도 마켓쇼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삼성에서 지금 쫓아가겠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넘버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이제 삼성이 열심히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엑시노스 오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SOC인데요.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파워 IC라든지 전력 관리 반도체죠. 이쪽도 지금 차량용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지 센서 쪽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파운드리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한 100개 정도 고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이랑 많이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차량의 특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엠베렐라라는 이제 자율주행 칩 기업인데요. 뭐, 5나노 반도체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많이 지금 수주를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예, 예, 한번 그렇죠. 따라잡아보겠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상당히 최근에 일본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기시다 총리라든지 일본 정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그 일본이 뭐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 미국이 상당히 제재를 가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붕괴를 거의 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소부장 조금 강하지만,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미중 전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도 보시면 삼성이 그 틈을 타서 이제 성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그런 미중 사이에서 정신없는 사이에서 이제 일본이 그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보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총리도 최근에 보시면 뭐 반도체 글로벌 CEO들 만나서 투자해달라. 실제로 보면 이제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 마찬가지로 이제 TSMC도 투자를 예전부터 하고 있죠. 예, 거의 뭐 공장을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도 얼마 전에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좋고, 그 다음에 또 작년부터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지금 그 레피더스라는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일본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TSMC와 그 다음에 삼성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피더스 가지고 보시면 이제 8개 기업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NTT라든지 뭐 NC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7년도까지 인나노 반도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스케줄 보시면 거의 삼성하고 TSMC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뭐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주로 40나노나 50나노대 그 사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불과 한 4, 5년 사이에 뭐 인나노 하겠다 하니까 상당히 좀, 예, 쉽지 않은 문제죠. 예. 그래서 특히나 뭐, 물론 이제 TSMC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조만간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20나노대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2나노 바로 간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뭐 아이맥이라든지 그다음에 IBM이라든지 같이 이제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돕지 않으면 절대 불가할 텐데 만약에 같이 한다래도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이 잘 서로 이제 협력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약간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나노 반도체 하겠다는 거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과연 어디에 쓸 건지,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러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어떤 거 할지. 그냥 계획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과연 잘 될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나노 반도체 하기 전에도 이제 보통 이제 7나노 언더 반도체 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EUV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그 수율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한 시행착오에 많은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과연 잘 하면서 2027년도까지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좀 두고는 봐야 됩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좋으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최근 그 마이크론 제재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예, 충격이 있었는데 예,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반사적인 이익 뭐 이걸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예, 어떻게 그렇죠. 예. 보시는지 예. 예,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SK나 삼성이
대체로 제품을 납품하는 거죠. 예, 이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언급을 했어요, 이미. 뭐냐면은 만약에 마이크론이 판매를 못하게 되면 삼성이나 SK 제품을 넣지 못하도록 미리 이제 막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이제 삼성과 SK는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예를 받았지만 만약에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거의 제한 조치가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SK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바로 넣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나 SK가.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홍콩이나 대만, 우회로 이제 수출하는 거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약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면도 있긴 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중국에서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에도 메모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이 뭐가 있냐면은 그 디램 쪽은 그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쪽은 YMTC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YMTC는 낸드 쪽인데 보통 기술 차이가 한국과 비교하면 대략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차이 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낸드는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상용화된 게 한 2000년도 초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불과 개발된 게 한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술이 그렇게 이제 쌓여 있는 게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메모리, 특히나 이제 DRAM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년이 넘습니다. 개발된 게. 하다 보니까 기술이 계속 쌓여왔어요. 그리고 DRAM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커패시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기술을 계속 리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쌓아놓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뭐 DDR4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DDR5부터 EUV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는 지금 장비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EUV 장비는 제재를 했었고요. 그 아래 단계인 뭐 DUV 장비까지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내에서 장비가 원활하게 이제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장비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에서 한다 그래도 이제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대체를 한다 그래도 아마 저가량은 아마 대체 가능할 수 있어도 뭐 DDR5나 또 고가량은 아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불가합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 예,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양재 태기를 또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예,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예, 들어가는 매출도 굉장히 클 텐데 예, 예, 혹시라도 네,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혹시 중국 쪽에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다 빠지면서 예. 실적이 확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예, 그럴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죠. 네. 어, 하지만 보면은 첨단 장비는 넣지 못하더라도 구형 공정은 계속 돌릴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버는 전략을 써야겠죠. 뭐 계속 이제 구형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생산하게 되고요. 뭐 첨단 쪽은 뭐 한국에서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4, 5년 계속 이제 돌리면서 점차적으로는 빼야 됩니다. 제가 봐도. 미국 쪽이 어차피 이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계속 버는 거죠. 계속 유예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이쪽에 지금 반도체 상당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보시더라도 많이 지금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하게 되면 충분히 중국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 말씀하셨던 EUV 장비 관련해서 뭐 예, 대표적으로 이제 ASML 같은 회사들이 예, 있는데 이 예, 친구들이 뭐 TSMC, 삼성전자부터 해서 예, 뭐 마이크론도 그렇겠고요. 그리고 뭐 예, 인텔도 그렇겠고 이게 쟁쟁한 친구들한테 이미 벌써 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났는데 일본 예. 쪽으로 들어갈 물량이 있을까요? 아, 쉽지 않은 문제죠. 지금 파운드리 하고 있는 업체들도 지금 세 개 업체, 인텔하고 그다음에 TSMC, 삼성 이 세 개 업체만 해도 물량이 거의 빡빡하거든요. 여기에다 지금 필요한 게 지금 SK하고 삼성, 마이크론, 메모리 쪽도 지금 도입을 하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하면 더 부족한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일본까지 한다면은 훨씬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ASML도 이제 생산되는 수량을 늘리겠죠. 근데 이제
그 한 개 업체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납기가 상당히 긴 네. 편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 일본에도 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 앞으로도 ASML은 장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현재 예, 대학교에서 예, 예, 예. 하시는 일,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두 달 전에 책을 하나 썼고요. 책 제목이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거기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에 지금 경제 분야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또 세종대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거는 기술 쪽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비즈니스 쪽에 포커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뭐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기초적인 기술이라든지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기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지원을 좀 했으면 하고 있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장학금도 상당히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받게 되면은 학부보다도 등록금이 쌀 정도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해 주신 권영화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자주 뵙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